그다음 우리 강명일 증인, 증인 좀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도쿄 특파원을 갔다가 넉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저도 뭐 외국 특파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일찍 나와서 집도 구하고 애들 뭐 학교 문제, 집 구하기 막 복잡해졌는데, 근데 진짜 넉 달 만에 귀임 명령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도쿄 특파원으로 이제 제가 8월 1일 날 이제 2017년에 갔고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2017년 12월 19일이니까 넉 달 반 만에 도쿄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왜 오라 그랬어요? 이게 특파원 그 평가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원래 한 2년 지나면 평가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제 수시로 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럼 일을 안 했습니까? 강 특파원은 제대로? 그래서 이제 넉 달밖에 일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데 2달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3월 5일, 2018년 3월 5일 날 이제 저희가 귀임을 했기 때문에. 통보는 그때 받았지만. 도쿄만 소환됐습니까? 전 특파원들 다 소환했습니까? 12곳 전원이 다 소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부 다 그만뒀나 일부는 또 다시 귀임을 했나요? 그래서 그 워싱턴 특파원 한 분은 이제 그 퇴사하고 너무 이제 비통해 하면서 VOEA로 갔고요. 나머지 특파원들은 귀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그 자리에 다른 특파원들이 나갔습니까? 5개월 만에 다 언론 노조원이 가기 시작해서 베이징이랑 도쿄, 워싱턴에는 뭐 특파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원 언론 노조원이다. 그 강정인의 가족분, 특히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한테는 곧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 제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 이제 생활비를 제 사비로 대면서 매우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가족 생활했습니다. 예, 그 오정한, 우리 그 문호철 나오고요. 문호철 증인.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12월 8일 날 보도국장 시절에 기자협회장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령군 행세를 했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그 12월 8일 날 제가 듣기로는 점심시간 이후에 파업에 참가했던 이른바 노조원 기자들이 보도국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정황을 좀 짧게 한번 설명해. 그날 12월 8일 점심 이후 상황, 보도국 상황. 그 당시 점심들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각자 자기 부서의 자리로 갔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 갑자기 이른바 그 파업을 주도하고 파업을 했던 기자들이 전부 다 밀물로 올 듯이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와서 기존에 원래 있던 기자들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원래 있던 부장들을 사실상 쫓아내면서, 그때 당시 인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자들이, 언론 노조 기자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부장들도 내쫓고, 그리고 기존에 그 기자들이 썼던 기사들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기사들을 전부 다 폐지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날 특별 편성으로 해서 이른바 사과 방송으로 그 12월 8일 뉴스데스크 대신 다른 방송 사과 방송으로 최승호 사장 첫날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있던 기존 이른바 기자들은 그냥 몸싸움을 그때 쫓겨났다는 거야? 쫓겨났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너희들 너희 자리 아니니까 물러나라. 그리고 부장들한테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물러나라. 그대로 밀고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 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온 거죠. 네, 들어가시고요. 김태래 증인. 김태래 증인은 그 이른바 그 세월호 오보를 뭐 조사를 하셨어요? 오보에 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오보 과정? 저는 그때 당시 전국부의 차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네. 지금 그 15명을 정상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우리 상식을 뛰어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기자 대 기자로 뭐 그래픽 들고 쫓아다니고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1시 몇 분에 전원구조 속보를 띄우고 MBN 따라서 그럼 2시까지 한 3시간 가까이가 왜 정비가 안 됐어요? 조사 결과가 뭡니까? 15명을 조사한 결과가. 그때 저는 조사를 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내부에서, MBC 내부에서 정리된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들으신 바가 없나요? 예, 그때는
보도국 간부들이 그 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요. 거기에 그래서 따라서, 저는 예.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재 데스크와 편집 사이에서 뭐 의사결정을 못하는 구조도 이해되는데 적어도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오보 상태가 유지됐다는 것은 MBC 뉴스센터 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이라면 조직을 많이 개편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데서 사실은 저는 놀라웠고, 아니 뭐 징계를 떠나서 저런 뉴스센터 조직이 있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방에 계셨다니까. 그럼 그때 목포 MBC의 주장, 네트워크를 볼 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 왜 그랬죠? 다 구조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목포 MBC 취재팀 의견은 왜 묵살된 거죠? 그때는 방송 언론 노조원들이 시경 캡하고 그쪽에서 예, 방송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지만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